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전에 인사드린 디베이트 코리아 대회 운영국장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세션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한국 토론 커뮤니티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들 커뮤니티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옆에 훌륭한 연사자분들 두 분이 계신데요. 영우님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와 함께 맡고 계신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다라고 해서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 총연합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디베이트 코리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맡고 있는 키다는 이제 Korea Intervarsity Debate Association의 줄임말이고, 사실은 이제 한국어 이름보다는 아무래도 영어 토론을 하는 단체이고 외국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영어 이름이 조금 더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토론에도 굉장히 많은 포맷이 있고 형태가 있지만 의회식 토론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이고, 주로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오픈 대회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생들 내지는 뭐 졸업생 분들도 함께 토론하는 그런 대회도 여는 이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현재 졸업 앞두고 있는 이수빈이라고 하고요. 제가 속한 단체는 한국대학생토론연합이라고 해서 아카데미식 토론, 즉 포맷이 정해져 있는 일정한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는 전국 11개 대학교에 11개 지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대학들이 모인 연합체 한국대학생토론연합의 제18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초청해 주셔서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국내 대회가 결승이 진행되는 건이 있어요. 인구토론대회라고 있는데 그 결승에 저희 지회분들이 또 올라가 계셔서 힘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 대해 먼저 여쭤보기 이전에 방금 영우님께서는 의회식 토론을 주로 한다고 하셨고 수빈님께서는 아카데미식 토론을 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영우님부터 의회식 토론이 뭔지, 그다음 수빈님은 아카데미식 토론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의회식 토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게 저희 키다에서 진행하는 의회식 토론은 두 가지가 있고요. 보통 1년을 주기로 돌아가는데 상반기에는 아시아 의회식이라고 해가지고 3대3 이제 포맷으로 진행되는 토론을 하고, 하반기에는 영국식 토론이라고 하죠. British Parliamentary Format이라고 하는 그런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형식 같은 경우에는 2인 1팀을 해가지고 4팀이 한 라운드에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이제 찬성 측 반대 측도 있지만 이제 그 찬성 측도 두 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좀 더 뭔가 약간 다이나믹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식 토론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사전 조사나 이런 게 없이 이제 토론 주제가 딱 공개가 되면은 아시아 의회식은 30분, 영국 의회식은 이제 15분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토론 케이스를 짜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해야 하고, 그 시간 안에 뭐 어떤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정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배경 지식을 많이 길러야 하는 그런 토론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식 토론이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포맷이 정해져 있어서 엄격하게 해당 포맷과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토론들을 보통 말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친숙할 수 있는 토론 포맷은 세다 토론이라고 불리는 포맷, 그리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나 칼포퍼 형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대토련 내부에서는 세다 토론을 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교차 토론이나 연설만 계속 진행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중간에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논박을 할 수 있도록 자유 토론을 넣는 형태로 많이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말씀해주신 의회식 토론과는 조금 다른 면이 사전에 논제를 먼저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제에 대해서 뭐 오비들이나 아니면 뭐 대회 심사 측에서 발제 자료나 발제를 현장에서 진행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발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논제를 사전에 무조건 공지하기 때문에 그 논제에 대한 찬반을 모두 준비를 하고 이게 어떠한 플로우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조금 많이 준비를 해서 오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는 토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는 약간 번외 질문인데 의회식 토론을 경험하신 영호님과 아카데미식 토론을 경험하신 수빈님은 서로 반대되는 토론 형식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세다 토론을 잠깐 동아리로 해봤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아카데미식을 접할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딱 의회식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동아리 내에서 토론을 준비할 때 즉석 토론 정도 가볍게 해보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아카데미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합 동아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한대토련 먼저 어떤 식으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토론 동아리들의 모임이고요. 각 대학, 11개 대학의 중앙 토론 동아리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추가로 한 지회가 더 가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 지회가 한 학기에 많으면 16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 연합 전체로 따지자면 한 학기에 150, 160 정도의 인원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지회에서 대표단을 2명씩 저희 연합에 보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대표단들과 저희 의장단, 뭐 집행부들이 모여서 대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해당 대표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키다 같은 경우에는 14개 멤버 소사이어티가 현재 소속이 되어 있고 각 소사이어티가 특정 대학에 소속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앙 동아리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동아리마다 회장단이 있듯이 저희 키다도 이제 멤버 소사이어티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회장단을 꾸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키다 카운슬이 그러니까 회장단이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표단들이 모였을 때 한대토련도 그렇고 키다도 그렇고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런 세션 같은 게 주어지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원례 대표위원회 정기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회장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다 회장단이랑 각 소사 회장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키다 카운슬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는 뭐 각종 대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다에서 주최하는 어떤 이제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 세션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말씀 중에 이제 한대토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주최를 하신다고 하셨고 키다의 경우에는 이제 대회들을 주최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대표적인 활동이나 대회, 뭐 행사, 플랫폼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키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우선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정규 행사도 있고 이제 비정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크게는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제 회장단 MT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건 이제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기 초에 이제 갓 키다에 들어오신 그런 디베이터 분들을 위해서 디베이트를 어떻게 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 키다는 어떤 조직이고 뭐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세션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회는 학기마다 이제 루키 토너먼트라고 해가지고 막 들어온 이제 그런 아직 잘 뭔가 미숙한 내지는 그렇게 막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은 디베이터를 대상으로 참가를 하게 해서 조금 더 이제 편한 환경에서 디베이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회마다 그러니까 학기마다 한 번씩 있고요. 그 다음에 KNC라고 해서 그 키다 내셔널 챔피언십의 줄임말인데
이제 그거는 키다에 소속된 모든 디베이터들이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고, 어떻게 보면은 그 키다 내에서 주관하는 것 중에는 가장 큰 대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그렇게 학기마다 한 번은 아니지만 매년 뭐 키다 오픈이라든지 뭐 그 외에 다른 국제 대회도 많이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주요하게 진행되는 사업은 지회 간 교류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한 학기 회기마다 무조건 다른 지회와 한 번 교류 세션을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활동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현재는 2030 청년 통일 토론대회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행사를 주최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한국 미디어 쪽에서 연락이 오시면 출연 섭외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대표위원회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 스터디 등의 소모임 개최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여름에 학예 MT를 좀 크게 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가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대토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학교가 속해 있고, 키다의 경우에는 14개의 다른 동아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11개와 14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뭐 연락이 새로 오면 뭐 새롭게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건지,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키다 회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굉장히 옛날부터 좀 유지가 된 시스템이기는 한데요. 이제 만약에 특정 소사이어티가 이제 뭐 키다를 나가고 싶다라는 의향을 밝히면 이제 뭐 그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키다를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유입을 하기도 하고, 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영어토론 동아리가 저희 키다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KNC도 주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유입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키다 문화나 키다 구조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KNC 뭐 대회를 주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약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칙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활동 중인 회원이 8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제 단과대나 뭐 특정 학과의 학회나 동아리일 것이 아니라 이제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여야 하고, 정규 학기 중에는 주 1회 이상의 세션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하고, 또한 이제 해당 모임의 절반 이상이 저희가 이제 회칙으로 삼고 있는 아카데미식 토론으로 무조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는 중앙토론 동아리 분들이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칙이 굉장히 자세한데 혹시 한대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경희대,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 연세대에서 이렇게 4개 대학 토론 협의회를 먼저 창설을 했고요. 이 4개 대학이 이제 토론 대회를 간단하게 집행을 하다가 이거를 좀 더 전국적인 대회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가 심사한다는 표로 2012년에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를 최초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대회에 참가하셨던 이제 대학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11개 대학으로 한대토련이 그때 출범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뭐 토론대회 명이 바뀐다든지 지회 가입과 이탈이 있다든지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 네,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후반 즈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대토랑은 조금 구별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중앙 동아리만 그 멤버 소사이어티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 토론이라는 이제 어떻게 활동의 특성상 이제 좀 국제학부나 영어학과, 영문학과 이런 학과들의 좀 과 동아리 내지는 단과대 동아리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동아리도 저희는 멤버 소사이어티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소속된 그 한국외대 영어 토론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국제학부 동아리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중앙 동아리로 인준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런 뭔가 단과대나 중앙 동아리에 그렇게 큰 구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토론에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한대토나 아니면 키다에 속해 있지 않은 대학에 재학 중이신 학생분들 중에 나도 저거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여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연락을 드리면 뭐 다른 오픈 세션 같은 게 열리는 건지, 이런 거 관련해서 한대토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앞에서 마침 팜플렛과 명함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해당 팜플렛과 명함에 홈페이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문의하기란을 보시면 저희 가입 양식이 있어요. 해당 양식을 채워서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해당 문서를 이제 대표위원회에 제가 안건 상정을 해드리면 대표위원회에서 해당 동아리가 본인을 설명하는 PT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이미 가입해 있는 다른 지회들의 질문을 받고 약간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가입 인준을 다수결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홍보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과정은 약간 힘드네요. 그러면 혹시 키다의 경우에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스티튜셔널 대회라고 해가지고 학교 동아리에 소속이 돼야만 그러니까 디베이터로서의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키다 소속된 멤버가 아니면 사실 디베이터로 참가하기는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오픈 대회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그 꼭 대학 동아리 소속이 아니어도 다 이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키다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내지는 그런 멤버 소사이어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디베이터 분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옛날에 2019년도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디베이트를 너무 하고 싶으시다고 저희 동아리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세션에 초대도 많이 하고 같이 이제 대회도 심사위원으로 나가도록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뭐 특정 대회에 디베이터로서 참가하는 거는 이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키다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자로서 참가할 수는 없지만 다른 대학이라고 해도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부터 이제 코로나 얘기가 조금씩 나왔는데, 정말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현재 상황에서 토론이라는 게 보통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직격탄이 얼마나 커다란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키다부터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현재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토론이라는 게 하다 보면 좀 약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약간 이제 대면으로 토론을 할 때는 이제 좀 현장에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웠는데, 뭔가 이제 집에서 모니터를 보고 막 영어로 7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사실은 좀 이제 약간 아직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좀 큰 변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훨씬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커넥션을 저희 키다 멤버들 사이에서 구축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뭐 예전에는 MT도 했었고, 아니면 대회를 하면은 이제 같이 토론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뭐 대회 뒤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면서 좀 약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근데 사실 저는 이 비대면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영어 토론은 아무래도 국제 대회를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 대회 참가비가 굉장히 비쌌고, 뭐 비행기 티켓 값이라든지 숙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상당 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외국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훨씬 참가비가 저렴해져서 약간 그런 접근성 측면에서는 좀 이득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몇 주 전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대회를 나갔었는데 제 팀메이트랑 둘이서 합쳐서 $15만 내도 이제 대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의 그 비대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접근성이. 그래서 이번 그 WDC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파키스탄 대회 $15를 내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가봤던 토론 대회 중에서 가장 비쌌던 토론 대회는 얼마 정도였나요? 근데 사실 제가 안타깝게 그 코로나 이전에는 국제 대회를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듣기로는 뭐 거의 그 국제 대회 하나를 위해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좀 이제 그때는 약간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한대토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제대회 나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확실히 있겠네요. 저희는 항상 이제 후배들한테 대회 나가자고 꼬시면서 대회 상금이 이제 제세공과금을 제외해서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저희도 토론 내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지회 간 거리가 있어도 교류전 진행이 쉽다는 것, 확실히 이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토론은 오프라인 토론할 때 딱 85%의 만족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높네요, 근데 생각보다 85%면. 왜냐면 일단 이 상황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되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는 너무 처음 막는 상황이라서 거의 동아리들이 활동을 진행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근데 그런 영향이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뭐 끊긴다든지 아니면 파트너 간의 소통이 잘 안 돼서 뭐 채팅을 활용해야 산만한다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토론은 이제 어떤 노하우가 또 전승이 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파트너와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하니 그 토론 실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발언 비중 차가 너무 심하게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고, 외적인 부분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아리들은 거의 진행을 작년에 못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동아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를 열심히 진행하고 전면 온라인 세션을 지금 택하고 있다 보니 20학번, 21학번 분들이 되게 많은 열이 보셔서 지금은 저희들은 괜찮은데, 저희 밖에 있는 동아리들 같은 경우는 아예 토론 동아리들이 폐부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또 말씀하신 대로 소속감 문제 발생하다 보니까 중간 이탈률도 조금 평소보다는 많이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훈님과 같은 이제 키다 소속에서 이제 영어 토론을 진행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는 비대면일 때 대회를 많이 나갔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대회를 많이 안 나갔었어요.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어쩌다가 한번 나갔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화면에 대고 나 혼자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상대방들이 카메라를 꺼놓으니까 약간 난 지금 누구한테 약간 얘기를 하는 것이며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색해서 확실히 비대면 상황일 때 토론을 했었던 사람들은, 대면 상황일 때 했었던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나서 흥미도가 확 떨어졌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토론 연합 동아리들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향점은, 목표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키다 먼저 해주세요. 지향점이라고 봤을 때 저희는 아무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토론 커뮤니티와도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국제 대회나 이런 좀 더 큰 규모의 대회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디베이터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회장 그 임기 동안에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토론이라는 게 좀 그 서로 다른 생각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름에 대해서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다 같은 경우에는 매 대회마다 이제 에퀴티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디베이터 간 내지는 디베이터나 저지 또는 뭐 그 토론 대회를 보러 온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약간 뭔가 공격적이라고 느끼거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처가 되는 어떤 표현이 있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 약간 공론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뭔가 다양한 에퀴티 이슈들이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굉장히 좋은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옆에 계신 두 분은 특히 또 여기 계신 아마 많은 분들이 토론 대회를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나 혼자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 그리고 단일 동아리 내에서 토론하는 것과 대회에 나가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아예 모르는 근거, 아예 모르는 논거를 이렇게 맞닥뜨려가며 토론하는 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저희 지회원분들에게 더 많이 제공해 드리고 싶은 거죠. 더 많은 시각과 사람들을 만나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많은 대학들에서 신입생 필수 교양으로 토론이나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토론 문화가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지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지향점을 갖고 있어서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나라 토론 문화가 정말 너무나도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런 지향점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코로나 약간 제외하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토론 동아리가 약간 소수정예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토론을 각자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론 횟수를 한 학기에 한 번씩 준다 이러면 너무 상처받는 거죠. 토론 횟수를 뭐 두세 번씩은 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토론 동아리들은 항상 뭐 16명, 10명 이렇게 소수정예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규모의 경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면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어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토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다가 지금은 조금 사그라든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향이 심해지기도 했지만 2010년대 초반에 많은 대회가 열렸다가 많은 대회가 또 사라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디어 같은 곳에서도 토론 관련 활동이나 뭐 대학생들의 의견 이런 거를 조금 더 예전보다는 덜 묻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토론에 대한 관심이 지금 조금 그냥 유지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저희가 뭐 취업이나 이런 거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토론이 취업 같은 활동에 직접적인 베네핏이 되지 않는다, 토론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니까, 사실 동아리는 학생 사회의 일부다 보니까 학생 사회가 붕괴하면서 겪는 것들을 저희도 똑같이 겪고 있고,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약간 존속에 대한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새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키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마 비슷한 처지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공식적인 기관의 형태라기보다는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형식을 띠고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기관에서의 서포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약간 이렇게 코로나지만 공식적인 행사가 되면 이렇게 오프라인 베뉴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 사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은 디베이터 분들이 약간 이 디베이트라는 활동과 그 커리어의 괴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디베이트 약간 취미 생활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커리어를 생각할 때나 이제 구직을 생각할 때나 이런 시기가 되면은
약간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디베이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해결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는데, 약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조금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이전에 두 분은 서로 다른 연합 동아리들의 존재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대강은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직접 만나 뵌 거는 완전히 처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두 분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렇게 대화도 나눠봤는데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눠봤을 때 어떠셨나요? 많은 고민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언제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사람이 만나면 서로 이제 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따 명함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뭔가 키다 안에서만 있었는데 이렇게 좀 다른 분들이랑도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게 확실히 대학생 커뮤니티고 대학생 연합 동아리가 좀 비슷한 문제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약간 훨씬 이렇게 좀 많이 대화나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같이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희망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디베이트 데이가 만들어진 이런 취지와 목적 자체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토론 기관들이나 이런 대학생 연합 토론 동아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많이 하게 됐는데 한대 토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연합 토론 동아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들이 많은데, 이런 서로 동아리들끼리는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의. 근데 분명히 이런 비슷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을 거고 어려운 점들을 공유하고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려운 점들을 같이 타파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같이 우리 함께 해보자의 형식으로 뭐 세션을 같이 열어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조금 더 각자 약간 단절되어 있는 느낌들이 이어질 수 있는 구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던 거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4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 줄 알았는데 벌써 훌쩍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한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은 정말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회장님들께 토론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의미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 분들께 이제 토론을 무서워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데 기회를 잘 못 잡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그 디베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약간 그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토론 주제가 주어지면은 이제 약간 즉석에서 케이스를 짜야 되는 그런 형식이라서 좀 약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안주하지 않고 약간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이제 대회나 이런 거를 준비하다 보면 좀 약간 그런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혹시 약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영어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왜 그 키다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저거 좀 약간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누구나 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색한 이제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많은 분들이 이제 다 겪고, 근데 이제 디베이트라는 활동의 매력을 느끼고 더 많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디베이트를 많은 분들이 하면은 되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저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디베이트를 시작을 해서 토론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대학교 토론 동아리에서 사실 저 5년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이미 취직을 한 상태인데, 취직을 한 상태라 그런지 저는 토론은 사회생활이다, 약간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문과 직무로 특히 가실 분들이라면 토론은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식 토론 같은 경우도 이제 즉석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걸 체계화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또 들어갈 것이고, 저희 아카데미식 토론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들이 정확히 어떤 정의를 말하는 거고 어떤 논거들이 있고 이 논거들을 어떻게 체계화를 시켜야 하고 어떤 답안을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을 확인해서 체계화하는 작업은 정말 어느
곳에서 일을 하시든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정말 저는 그래서 토론이 즐겁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생활이라는 건 사실 농담이고 대학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접 경험 같아요. 정말 언제 저희가 뭐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40분간의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래 나도 저래서 토론을 했었지라는 공감과 나도 이러니까 토론을 시작해 볼까라는 이제 딱 처음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나눠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나중에도 꼭 다시 뵈서 이렇게 좀 좋은 자리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